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관리도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관리도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관리도는 문제가 과거에는 보통 그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그 조각구로 출제가 되다가 2020년 그 가을부터 갑자기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15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는 거 중심으로 문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사는 작년도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고 산업기사는 지금 현재 바뀐 형태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교재 이 책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1번. 관리도에 대한 설명을 옳으면 공표, 틀리면 X를 하시오. 이거는 뭐 이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문제를 15점짜리를 만들다 보면 점수가 확산이 안 되면은 이런 OX 문제 같은 걸 넣어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 한계를 이탈하면 부적 하품이 있다는 뜻이다. 근데 관리도는 불량과는 상극이다. 이건 관계없죠. 불량이 나올 확률이 증가하는 거지 불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시그마법의 X바 관리도에서 제1종 오류는 당연히 0.27%입니다. 이건 당연히 맞네요. 관리 한계의 폭을 좁게 잡으면 폭을 좁게 잡는다는 얘기가 UCL, LCL을 좁힌다는 얘기입니다. 좁히면 N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죠. N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불합격률이 증가합니다. 50곡선상으로. 그래서 50곡선상으로 불합격률이 증가하니까 불합격률은 알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알파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 발법하고 해서 좀 맞지는 않지만 C 아니잖아요. N은 반대니까 당연히 상극이다. 그래서 N이 증가하면 알파는 증가하고 베타는 감소한다. 뭐 힘구조를 알고 계시죠? 공정이 안정상태가 아닌 것을 놓치지 않고 옳게 발견해내는 확률. 안정상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은 이상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상상태를 찾아내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확률이죠. 옳게 밝혀내는 확률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1-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X발 관리도는 대표적인 계량치 관리도이다. 이건 뭐 말하나마나 맞는 개수치 관리도라고 해놨네요. 말하나마나 틀린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답이 잘못되면 두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뭐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이거를 화이트로 지우는 그런 형태도 하더라고요. 공정의 평균에 변화가 생겼을 때, X바 관리도의 표본 크기 N이 크면 이상 상태를 발생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대죠? N이 커지면 검출력이 증가하죠. N은 알파가 증가하니까 불합격률이 증가하니까 1-베타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발견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당연히 X표가 되겠습니다. 유사 문제 2. 어떤 회사에서는 제조공정의 공정관리를 관리도로 사용하기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원인 불명의 관리 한계를 벗어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원인 규명에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내 품질경 산업기사 5명을 소집해서 그 의견을 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옳은 의견을 제시한 기사가 누구냐. 답은 복수할 수 있다. 뭐 바른말한 친구가 되겠죠? 원인 추구의 방법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원인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 뺑기네요. 막판에. 틀렸죠? 있다 그래야죠. B 기사는 관리 한계로부터 점이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내 규격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인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글쎄 관리 한계를 벗어나면 규격과 관계없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도는 규격과 무관해요. 이거 틀렸죠? 관리도를 사용하여 공정관리를 해도 원인 불명으로 조처를 할 수 없으므로 정정과 같이 검사에 치중하는 것이 옳겠다. 이거는 뭐 품질관리 하지 말자는 얘기죠. 틀렸네요. 공정해석이 불충분할지 모르니까 공정해석을 다시 해보기로 하자. 뭐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죠. D는 긍정적인 얘기였어요. 이 기사, 작업 표준이 잘못되었거나 샘플링 방법이 나쁘기 때문일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재검토해보자. 어쨌든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D와 E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16페이지 유사문제 1번입니다. 제2공장은 품질 특성 Y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4개씩 25분의 표본에 따라 30시간 빼는 X바 관리도를 작성한 결과 UCL, LC를 줬죠.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값들을 구하는 것. 예, 이것을 합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합차의 법칙은 주로 X발 관리도나 X메디안 관리도, XRM 관리도에 시험 문제에 포함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하는 거당 대략적으로 3점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질문하면 6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점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X발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한 8, 9점 되거든요. 그리고 UCL, LC를 만들고 UCL, LC를 만들면서 합차의 법칙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출력을 넣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합차의 법칙이 그런 데 포함돼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관리도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포함돼서 이것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합차의 법칙의 개념이 뭐냐? 이게 지금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대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X바 관리도니까 X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원래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UCL과 LCL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플러스를 하느냐 마이너스를 하는 거였는데 플러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EX 바바만 남고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6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UCL 플러스 LCL이 되고요. 이건 UCL 마이너스 LCL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일어나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합차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사실은 이 개념만 있으면 다 끝난 거죠. X바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치니까 UCL과 LCL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EX바바는 UCL 플러스 LCL이 됩니다. 그러면 UCL이 14.259, LCL이 11.75니까 X바는 13이 됩니다. 당연히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바를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디안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네, 메디안 바가 될 것이니까 메디안 바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X바리도라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X를 구하라. 시그마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저걸 구하더라도 일단은 둘 다 차의 법칙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 루트 M분의 시그마는 이렇게 되겠죠. UCL-LCL이다. 그럼 지금 현재 시그마 X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N이 얼마냐? 통상 N은 4를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이 편하거든요. 이런 경우 5를 주면 계산이 소수점이 나오니까 보기가 싫어지죠. 예, 그러면 어쨌든 시그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루트 4니까 2가 돼서 2분의 6이니까 뒤집어지면 6분의 2에 14.25에서 11.75를 빼는 게 됩니다. 그러면 0.833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을 시그마 X라고 출제가 되는데 시그마 X라고 출제될 수도 있고 시그마 W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다르다고 보지 마세요. 이미 그 정도 학습을 하셨으면 이제 저것은 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시그마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의 추정치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전부 같은 값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 X바를 물었습니다. 시그마 X바는 요것을 얘기하죠. 예,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치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평균치의 표준 편차가 되니까 합차의 법칙으로 그냥 그대로 빼면은 되죠. 그럼 6 시그마 X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검추정에서 이 시그마 X를 바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X바 통계량이니까 시그마 X바를 구하는 거고 P 통계량이면 시그마 P를 구하는 겁니다.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뮤하고 시그마라는 것은 일반 통계학에서 쓰는 얘기고 우리는 모든 통계량 자체가 어떠한 모수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평균치와 표준편차가 다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군간변동, 군내변동, 측정오차로 나눠지니까 실제로 표준편차의 종류가 몇백 가지라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규칙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 규칙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색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시그마 X 반은 6분의
UCL이 14.259, LCL이 11.75가 됩니다. 그러면 0.41667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알바하고 S바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바는 사실은 그냥은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R은 알바이고 또는 D2 시그마가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추정치인 시그마 D2분의 알바를 구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2차 시험은 수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객관 시험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주관식에서는 그건 아니고 이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A2 알바. 이 자체가 이제 A2 알바하고 같은 거니까 A2 값 N=4일 때 A2 값이 수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바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잡들 집단을 차를 내면 이 A2 알바는 UCL-LCL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는 UCL은 14.259, LCL은 11.75가 되는데 2 곱하기 N=4일 때 A2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도표인데 관리도표는 F분포표 옆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 있죠. 수업용표에는 F분포표가 있고 그 옆에 그 관리도의 계수표가 있습니다. 이 관리도의 계수표는 사실은 좀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A9이라는 건 없어요. A9이라는 건 없고 H1과 H2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로 지표는 H라는 지표로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문제는 없죠. 나머지는 뭐 값이 바뀐 건 아닌데 자동 A9이라는 수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걸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꾸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수표값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그당 이쪽에 보면 N이 부분분의 크기가 4일 때 A2 값은 0.7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729를 곱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수표는 이건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뭐 D2분의 알바로 하려면 D2도 역시 없거든요. 그 D2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 표에 D2 값을 찾아야 됩니다. D2도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리도표를 봐야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표를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D2 값 이런 것들이 없죠. 물론 당연히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71468이 됩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는 S바를 구하는 겁니다. S바도 마찬가지인데 A2 알바기도 하지만 A3 S바하고 결국은 같은 값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S바를 구하라는 얘기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A3 S바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빼게 되면 이번에는 2A3 S바가 됩니다. 그럼 UCL 마이너스 LCL이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구하면 S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3는 1.628이 됩니다. 그러면 0.76781이 되죠. 유사문제 2번 어떤 X바 R 관리도에 R바가 3.8이고 R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UCL이 8.033이었다. 이때 부분분의 크기는 얼마냐? 아하, 이게 UCL이 나와 있고 R바가 나왔는데 R과도 UCL 한계니까 결국은 R과도 UCL은 D4 R바죠. 예, 이것이 R의 UCL이 되니까 R의 UCL이 얼마냐 하면은 8.033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써야겠죠? UCL의 R이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면 D4만 알면 되겠네요. 얘가 알바가 3.8이라고 했으니까 D4 3.8. 그러니까 D4는 8.033을 3.8로 나누면 되죠.
예, D포는 2.11395가 됩니다. 이걸 수포에서 찾으면 D포가 2.114는 반올림하면 4가 되죠. 그래서 n이 5일 때. 그러니까 n이 5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수표를 거꾸로 찾아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사 문제 3번. 어떤 X발 관리도에서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22.5965고 LCL이 17.4035, R바는 4.5이다. 이때 N은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이게 뭐 지금 X바 관리도 UCL, LCL을 구하고 N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N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A2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시그마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n을 구하니까 굳이 시그마하고 n 두 개의 미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A2 알바로 구하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 알바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UCL하고 LCL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면 되죠. 빼면 이 A2 알바는 UCL 마이너스 LCL이거든요. 그러니까 22.5965에서 17.403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2는 2 알바니까 알바가 지금 4.5라 그랬잖아요. 2 곱하기 4.5분의 22.5965 마이너스 17.4035가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0.577이 나오네요. 0.577은 수표에서 A2가 0.577일 때는 n이 5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n이 5이다. 이렇게 값을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3번 문항입니다. AT&T 규칙으로 알려진 관리도의 해석법 8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원래 한 7점 정도가 되는 건데요. 문제가 합쳐지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올려놨는데 시험에 안 나온 줄 알고 안 했다 그러거든요. 큰일 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그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산업기사 출제가 된 거는 15점짜리를 만들면서 XRM 관리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15점을 만들려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넣냐 하면은 먼저 관리도의 해석할 AT&T 법을 대해서 5가지만 쓰시오. 하나에 1점씩. 그럼 간단하게 5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점 만들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관리도 그리면 보통 한 5점 되거든요. 그럼 UCL에서 합치면 9점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6가지 쓰시오 그러면 15점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안 했다가 큰일 납니다. 즉 어떤 형태든 얘들이 15점을 만들다가 점수가 안 되면 가장 만만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사시험에도 그게 나왔는데 기사시험이 8점짜리로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저거 하나 붙여가지고 15점을 만든 거죠. 기존 문제에다가. 어차피 그 문제를 만들 때는 리모델링을 해요. 왜냐하면 관리도 같은 경우는 그리는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 문제를 출제를 하는 사람이 그려가지고 답까지 표현해서 넣어놔야 돼요. 근데 그 답을 만들어 넣어놓을 때 사실 저는 책을 쓰니까 미니탭을 돌려가지고 그래프를 쉽게 만들었죠. 근데 그걸 제 손으로 그려가지고 일일이 다 답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시험지상에는. 그렇게 되고 나서 그걸 다 일일이 그려서 다시 캡처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림 파일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미쳤다고 그런 문제 출제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문제 출제 안 한다고요. 그 문제 출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에다가 문제를 리모델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랑 합쳐가지고 15점을 만드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하지 진짜 문제 새로 만든다는 게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렇게 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론 교육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은 숫자만 쓰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여백에다가 이렇게 1에서 8까지 쓰고 90, 11, 12, 13, 14, 15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것도 한 점이 3시그마를 벗어난다. 그럼 첫 번째가 1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벗어난다. 아웃 오브 컨트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 됐고요. 이 3점, 2점 묶으면 돼요. 3점 중 2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사이에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양 끝단으로 나타나는 것은 치우침이 아니거든요. 저건 퍼짐이지. 근데 기본 룰이 뭐냐 하면은, 아웃 오브 컨트롤, 런, 트렌드, 사이클. 명칭이 다 있는 거예요, 4개는. 4개는 고유 명칭이 있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고유 명칭이 있는 것은 모든 그 관리도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나머지 4가지는 치우침 판단을 하기 위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X바 관리도밖에 안 써요. 물론 뭐 X바 관리도도 쓰긴 쓰죠. 메디안도 되고. 근데 그딴 관리도 안 그리니까 X바 관리도만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치우침을 보는 관리도지 위아래를 보는 관리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위아래는 안 해요. 무조건 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저 4개 빼고는 다 한 방향이에요. 물론 뭐 가운데 보인다. 그건 한 방향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5점 중 4점이거든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5점 중 4점이 이번에는 뭐예요? 이건 3시그마 바뀌죠. 2시그마 3시그마죠. 이건 1시그마 3시그마입니다. 1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사이에 나타난다. 네. 역시 한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바로 뭐예요? 런이죠. 예, 이게 런이거든요. 구런이죠. 예,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연속 9점이 중심선이라는 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시그마죠. 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연속 9점이 중심선 한쪽에 나타난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말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쓰면 돼요. 길이 9의 런. 같은 말이에요. 길이 9의 런이라고 쓰면은 깔끔하게 답이 되죠. 그래서 뭐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4가지는 기본 용어니까요. 이건 그냥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공식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이 거기가 귀찮다 그러면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럼 끝나는 거고. 단 1점이 이렇게 써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9의 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안 들어가면 틀려요. 왜냐면 런은 한 점도 런이거든요. 2점도 런이고, 아웃 오브 컨트롤은 하나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둘도 컨트롤이고, 셋도 컨트롤이잖아. 그래서 그 숫자는 써줘야 돼요. 판정 기준이기 때문이죠. 5번째는 4, 5 밑에 6이죠. 6은 뭐예요? 6은 6시그마 얘기잖아. 트렌드, 경향.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길이 6의 경향.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그렇게 쓰기 싫으면 연속 6점이 점점 올라가거나 점점 내려간다.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쓰기 싫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표기해도 되죠. 칸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앞에 2개를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은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13은 기독교가 싫어하는 숫자니까 지우고, 그럼 뭐 10은 욕이니까 지우고, 다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합쳐지면 8대 규칙이 되죠. 여기서 맨 끝 15는 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15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15는 연속 15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다라라락 붙는 거죠. 그래서 연속 15점이 중심선 근처에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을 써도 되긴 됩니다. 하여튼 1시그마 아니고요. 이건 1시그마 아니고 이건 1시그마 밖이에요. 네, 8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걸 하면은 절반이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법칙이에요. 2대1. 좋은 결과가 2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반대 결과인데 연속 8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를 벗어난다. 근데 이건 한 방향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정규 모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그냥 이거는 한 방향이었으면 틀리고, 이건 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2번, 3번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 남죠? 원래 주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5의 3배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워낙 크게 확률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주기는 사실 확률을 따지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8번째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길이 14의 사이클. 주기. 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는 용어로 그냥 쓰시면서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보통 개당 1점씩으로 채점이 됩니다. 이거는. 개당 1점씩으로 채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을 쓰시면 되는데 보통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례가 5가지를 쓰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만점 맞을 수 있죠. 5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점이면 검정 한 문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물론 한 6점 정도 되지만 산업기사는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굉장히 큰 점수죠. 4번 어떤 제품에 대한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X발 관리도를 작성하고자 부분군의 크기를 5로 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 데이터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작성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전부 다 하나씩은 다 익혀놔야 되는 그런 문제죠. 위 자료에서 X발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한 관리 한계를 구하시오. 무슨 뭐 관리 한계를 구하는 거는 위에 그 표에서 나온 대로 합산 데이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뒤에까지는 빼놨습니다. 지금 부분군의 개수가 20개로 되어 있죠. K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UCL, LCL부터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X하고 R을 먼저 구해야 되죠. 보통 이것이 한 4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UCL, LCL을 따로 점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4개가 다 오라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관리 한계는 한 4점 정도 됩니다. 대충 점수를 보면은 드러나는 게 뭐냐면 X바 관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점 내외에서 6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10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준값을 작성하라 그러면 딱 이거 한 4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3개 합치면은 사실은 거의 15점 정도가 돼요. 거의 15점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공정력 지수를 작성을 평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 4점 정도 됩니다. 3 내지 4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이게 4문제가 이렇게 동시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2가지 형태를 지금 다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X발 관리도 같은 경우는 3문제만 나와도 사실은 15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걸 몇 점 주느냐에 따라 달렸죠. 자, 먼저 관리 한계를 구하려면 먼저 X바하고 R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X바의 평균은 지금 X바의 합계가 1122.90이니까 1122.90에서 데이터를 20개로 나누면 그러면 56.145가 됩니다. R바는 지금 69.8이죠. 69.8이니까 이걸 20으로 나누면 3.49가 되죠. 그러면 이제 UCL하고 LCL은 뭐 다 구한 거나 다름없죠. 물론 이제 수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군의 크기가 5니까 당연히 A2하고 이런 것들은 찾아야 됩니다. 역시 이렇게 값을 주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A2가 0.577 그 다음에 D4가 2.114 D3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표에서 값을 찾아서 계속 수표를 보긴 뭐하면 한꺼번에 찾아가지고 걸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저기 시그마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D2 값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D2 값이 지금 얼마냐 하면 2.316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n이 5일 때의 값들을 모두 찾아놓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4번 때문에 지금 D2 값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공정률 지수를 추구하려면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시그마가 안 나오잖아. 알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바가 나오니까 알바 갖고 시그마를 추정해야 되니까 D2 값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수표가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알바부터 구해야 되죠. 그럼 알바가 이게 센터라인이고 X바가 센터라인이잖아요. 그럼 이까지만 하면 돼요. 답란에 센터라인 쓰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센터라인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센터라인인 거 다 아니까 퓨리로 이까지 껐으면 그냥 그대로 답지에 옮겨만 적으면 됩니다. 답지에.
그럼 이제 UCL, LCL만 계산 근거가 있으면 되잖아요. UCL, LCL을 계속 계산해야죠. 먼저 이제는 X바보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X바보의 UCL, LCL은 자, 제가 계산한 거 보면 이렇게 저는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느냐? 됩니다. 되고 답을 그냥 쓴 다음에 여기는 계산 과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답지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계산 과정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약간 뭐 글자 개판해도 되고. 자, UCL, LCL은 56.145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금 A2가 0.577이고 알바가 3.49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UCL이고 LCM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꺼번에 답을 계산을 이렇게 해놓고 수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거 보시면 UCL은 58.15873이고요. LCL은 54.13127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UCL, LCL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바의 UCL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센터라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UCL은 그냥 알바 쪽에 UCL만 있으면 되죠. R의 UCL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49 곱하기 D2 값이 2.114죠. 그러면 7.37786 이렇게 5개까지 확실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하항 같은 경우는 답지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LCL을 R에다가 쓸 필요가 없고 답에다가만 쏘면 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어쨌든 답란이 별도로 네모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UCL, LCL. 그럼 그때 거기다 칸 채우면 됩니다. LCL은 벼놓으면 안 됩니다. 벼놓으면 틀렸다 그래요. 거기다 그냥 분명히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분군 10가지에 대한 X발 관리도를 작성하고 관리 형태를 판정하시오. 네, 지금 그 관리도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20개의 K를 주는 거는 사실은 문제의 고익주책이에요. 왜냐하면 관리도는 최저 15개 이상의 점을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해석용을 작성할 때. 그러니까 20개에서 35개라는 이 슈와르트의 처음에 소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10개만 내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그게 모니터링용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미리 선을 걸어오니까. 근데 이놈의 시험 문제가 전부 옛날 부가다라 전부 이 해석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값을 구하는 관리도지 기준값을 가지고 관리하는 관리도는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냥 기준값을 설정하시오. 뭐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관리도가 나온 문제가 지금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껄끄러우니까 자기들도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틀렸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찍는데 20개를 찍어야 되니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뭐 10번까지만 찍으시오.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11에서 20까지는 관리 상태다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벗어났다 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관리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관리 상태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현재 그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원래 지금 현재 문제에 주어졌죠? 예, 문제는 지금 분명히 X바하고 R바까지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10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모난 칸이 있는데 이 네모난 칸에다가 저 관리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K라고 씁니다. K라고 쓰고 10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끝에가 좀 남아야죠. 좀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중간에 하나 긋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대충 그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5개. 그럼 여기가 10개가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딱 맞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됐죠? 여기가 이제 0으로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아이고, 11개가 되버렸네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 해놓고 나서 여기는 R이라고 넣고요. 여기는 X바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데이터를 놓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선 이제 X바와 R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R은 지금 UCL이 7.37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데이터를 쭉 보세요. 혹시 넘는 게 있는지. 없죠. 그럼 이제 대충 끊어서 여기가 이제 8 정도 되게끔 끊습니다. 여기가 4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알바가 3.49니까 4라고 해놨으면 여기 2가 되죠? 칸을 이렇게 쭉쭉 근 다음에 3.49니까 여기다가 쫙 직선을 긋습니다. 3.49.
예, 이렇게 하시면 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X바는 이 숫자 관계 없습니다. 그냥 원래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끊어지는데 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리상 안 끊습니다. 안 끊고 끊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X바가 지금 보면 58에서 54 사이인데 혹시 값이 넘어가네요. 이거 61 하나 넘어갔죠. 예, 보통 기준값 주어진 관리도 뭐 어쩌고 운운하면 이게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상치 제거하라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58이면 61이니까 하나 넘어갔으니까 한참 넘어갔죠. 59, 60, 61. 예, 그럼 칸이 좀 많이 비어야겠네요. 밑으로는 54가 밑인데 54 밑에는 54.82. 안 벗어났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센터가 지금 56.145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54부터 대충 54부터 어느 정도까지면 되냐 하면 61이니까 여기 뭐 62 정도, 64 정도 되면 되겠네요. 62. 네. 62 정도 되면 54면 56, 58, 60. 그러니까 54, 60의 중간 끊으면 58이죠. 그럼 다시 중간 끊으면 56이죠. 여기 끊으면 60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표기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이 56.145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56.145니까 다시 여기다 칸을 하나 더 건 다음에 그냥 직선을 그어요. 무조건 중심선은 실선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56.145라고 쓰고 그 다음에 54.13127이니까 여기서 이제 점선을 긋습니다. 54.13127. 그 다음에 위에는 58.155가 되죠. 네, 58.15. 이게 심하게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칸이 많이 좁아졌네요. 좀 그림이 이상하게 됐죠. 예, 저렇게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문데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7.37786 7.37786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도 작성할 때 센터라인을 직선으로 그어야 되고요. UCL, LCL이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직선으로 걷든 점선으로 걷든 이거 직선으로 걷든 봐주면 줍니다. 근데 정답은 점선으로 쓰는 거고요. 가운데는 실선 긋는 거예요. 근데 채점하다 보면은 이 선을 안 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0점입니다. 그건 봐주는 거 없어요. 그건 무조건 0점이고요. 여기가 간격이 맞냐 안 맞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간격 작도기 때문에 간격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높낮이가 틀리면 틀립니다. 점이. 그래서 지금부터 찍을 때 보면 있죠. R이 5.5네요. 5.5니까 당연히 이거 4 아니에요. 5니까 5.5니까 여기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떡하냐면 3.4죠. 3.4. 3.4면 센터랑 거의 같지 않습니까? 3.49. 예. 센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5.0. 5.0이면 이게 4니까 위로 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 2.4면 이렇게 떨어져야죠. 대충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맞출 건 없지만 이렇게 위아래는 맞아야 됩니다. 3.6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3.4 살짝 이건 거의 같아도 상관없잖아요. 1.5 1.5는 좀 떨어지겠네요. 1.5 가운데 칸을 보니까 여기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4.2 4.2면은 조금 넘어가죠. 4가 넘어가서 4.2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3.3 3.3이면 거의 센터랑 비슷하죠. 살짝 센터 밑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 2.4면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져.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맞으면 됩니다. 형태가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죠. 1인데 55.50이니까 여기네요.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맞아야죠. 55.50. 그 다음에 56.08이거든요. 올라가는데 거의 56.08이면 센터라인하고 그냥 거의 같은 거죠. 센터라인하고 같은 거고 또 54.8이면 이거는 이제 거의 LCL 쪽에 붙었네요. 이렇게 LCL 쪽에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지는 않았죠. 나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55.86이면 역시 밑에 바닥이 기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런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55.78 55.78이면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이런 거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그대로 그으면은 되는 거죠.
5번인가요, 이게? 1, 2, 3, 4. 예, 이게 지금 값이 조금, 틀어졌는데, 예,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61.08이니까 살짝 넘어간 게 아니라 많이 넘어갔죠? 이게 이제 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걸 나타내 주고요. 55.5이니까 또 내려오죠? 예, 55.5이니까 또 밑으로 내려오네요. 평균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55.68이니까 이건 뭐 사실상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55.44 역시 사실상 직선이죠. 그래서 뭐 거의 뭐 55대니까 밑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55.70 뭐 거의 뭐 직선에 가깝네요. 예, 저런 것들은 뭐 그 차이가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형태가 맞고요, 위치가. 이게 대충 요거는 맞아야 되고, 이게 따로 돌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기를 살짝 이렇게, 거줘서, 맞다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높낮이만 맞으면 됩니다. 높낮이만 맞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게,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든지, 그러면 거요, 그거는. 중심선을 오버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런 건 긋는데 저게 뭐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긋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봐줍니다. 그런 것들 봐주니까 작도를 해야 되니까 자를 가져가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대충 자로 줄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칸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칸에 이렇게 넣게 되면 맞죠. 자, 지금 현재 이 관리도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관리도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도 밑에 판정란이 있습니다. 이 판정란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선이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 하나 벗어났죠? 이게 길게 쓸 거 없습니다. 그냥 관리도는 이상 상태이다. 이거 관리도는 이상 상태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관리 상태 여부를 판정하라 그랬으니까 관리 상태가 아니다, 이상 상태다. 그럼 맞는 거죠. 물론 모든 책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점이 관리 상한을 벗어나므로 이상 상태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쳐놔서 끝난 거예요. 동그라미 쳐놔 끊었고 밑에도 그냥 간단하게 관리도는 이상 상태다, 관리도는 관리 상태다. 정 쓰고 싶으면 가로 쳐놓고 아웃 오브 컨트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관리도 작성 결과 이상치를 제거하라 그랬는데 11번에서 20번까지는 지금 뭐 관리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상 상태가 아니겠죠, 그쪽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1번에서 10번 사이면 제거하면 된다. 결국은 지금 6번이 벗어났죠. 6번군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거한 후에 기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X0와 R0를 구하는데 벗어난 것은 X바 관리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보면 X바만 새로 설정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도는 부분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부분군 자체가 없어지니까 X바와 R바가 동시에 같이 없어집니다. 아니, 없어진 데이터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군 자체가 이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군 자체를 제거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그마 R 마이너스 R 여섯 번째를 빼고 10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0 마이너스 1을 해야죠. 네, 20개니까. 그러면 19분의 69.8에서 R6번은 3.4였죠. 네, 그래서 3.4는 멀쩡한 거지만 빼줍니다. 그러면 3.49474가 됩니다. 그 다음에 X0의 경우에는 112.90에 여섯 번째가 61.08이니까 61.08을 빼고 19로 남으면 55.88526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준값을 새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X 관리도의 UCL, LCL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X0, 그러니까 X0라고 쓰면 됩니다. X바라고 안 쓰고. 원래 관례상 그 제로를 붙입니다. 기준값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X0가 555.88526이니까 센터라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A2는 그대로 0.577이죠. 그 다음에 R이 아까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써야 됩니다. 3.49474. 그러면 이제 UCL하고 LCL이 바뀌죠. 그러면 57.90172가 되고요. 이거를 빼면 53.868795가 되니까 이거는 880이 되네요. X제로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R 쪽은 어떻게 되나요? R도 마찬가지로 R0의 UCL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UCL은 2.114에다가 이걸 곱하면 그냥 끝납니다. 2.114에다가 3.49474를 곱하면 그러면 7.38788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기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점만 가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게 4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샘플 문제는 이쪽에 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 한계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히 기준값만 작성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점수 비중이 당연히 달라지죠. 자, 여기서 이제 뭘 중요한지 알겠죠? 기준값을 계산할 때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3점 중 2점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기사 문제는 하나 높아시면 한번 넣어놨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아웃 오브 컨트롤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웃 오브 컨트롤을 또 아예 그건 이상치라고 단정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빼고 다시 계산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개수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계량치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쪽만 빠지면 그냥 한쪽만 계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군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 없어진 상태니까 X와 R이 같이 동시에 달아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야만 정답을 받을 수가 있지, 한쪽만 계산하면 0점 처리가 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규격이 50에서 65일 때 기준값을 활용해서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고 평가하시오. 이것도 이제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최소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하나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죠. 그래서 최소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고 하면 최소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면 되고,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면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사실은 그 규격과 X제로의 관계가 이제 중요해지죠. 먼저 일단은 이걸 좌우당 구하려면 시그마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시그마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기준값을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검정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준값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관리도를 그려서 관리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게 관리 상태가 되지 기준값이 되는 거지, 그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이건 기준값이 아니에요. 기준값이 아니고 목표값이 기준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 통계량이 중앙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지, 왜냐하면 셋업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하지 이것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야 무한으로 가면 당연히 말은 맞죠. 근데 현재 우리가 보는 건 무한이 아니라 통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좀 다릅니다. 자부당 어쨌든 간에 작성하라 했으니까 이거 기준값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해야죠. 지금 R0가 3.4974474니까 시그마가 어떻게 되느냐, 추정치가 D2분의 알바죠. 2.316. 지금 또 이제 보통 여기가 n=5의 관리도니까 이것도 다 n=5로 한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9474가 들어가면 1.50247이 됩니다. 시그마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공정률 지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CP는 U-L의 6시그마니까, 그러면 15 나누기 6 곱하기 1.50247이 되죠. 그러면 이제 1.66393이 되는데, 사실 이건 필요가 없죠. 1.66이면 되는데 닷새짜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보통 CP는 2자리까지만 표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1.66만 쓰는 게 정답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시험이라는 게 하여튼 희한한 룰이 돼가지고 무조건 5자리가 가야 됩니다. 웃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판정이 있어요. 관리도 해석, 판정을 해야 돼요. 공정능력을.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애매하죠? 1.666이니까 이건 지금 뭐 아시다시피 평가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6, 5, 4, 3.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다가 3, 3, 3, 3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이제 0, 1, 2, 3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3분의 5가 1.67이죠. 1.67이 아니라 사실은 666 이렇게 나가는 건데 1.67이라고 하는 거죠. 1.66393이니까 3분의 5보다는 작죠? 애누리 없이 1등급이죠. 뭐. 지금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이 갈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릿수 문제가 바뀌면 등급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등급 자체가 바뀌어서 0등급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5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5자리를 지켜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다 여러 답들 쓰는 경우를 보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맞고 자릿수가 조금씩 틀리면서 계산했던 사람이 틀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건 굳이 안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뭐 자릿수가 좀 틀렸는데 값이 그냥 1.66 뭐 4 정도 나왔다. 그거는 이제 맞게 할 공산이 크죠. 보고 이제 대충 맞게 해주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 그래서 소수 자릿수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저처럼 이제 끊어가면서 계산했는데 연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일단 뭘로 만드냐 하면 컴퓨터로 만들어요. 답지는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15개까지 그냥 전체 계산이 다 된 걸 찍어놓고 실제로 채점할 때는 저희가 계산기로 답을 다 눌러봅니다. 이 계산기를 눌러서 끊어서 눌러와가지고 답이 2개가 그 범주 내에서 공존을 하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최소응력 지수를 구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응력 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X가 55.88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M을 구해야 돼요. 미드레인지죠. 미드레인지가 50 플러스 65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미드레인지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드레인지를 구하면 이게 이제 57.5가 되죠. 예, 그러면 X0가 지금 이것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57.5보다 작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측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응용력 지수는 CPKL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X바 마이너스 L 나누기 3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88526 마이너스 50 그리고 6 곱하기 1.50247 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